네,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판례입니다. 어떤 복수의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가 어떤 한 노조가 있어요. 이 노조가 다른 노조에 대해서 이 노조는 회사가 개입을 해서 만든 노조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걸 확인해 주세요. 이런 그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 과연 그런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퉈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기업이 있었고요. 이 기업에 이제 금속노조의 기업 지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부하고 이제 그 노사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주간 연속 이교대제 도입하자, 여기에 대한 이제 교섭을 요구했고, 월급제를 이제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파업도 했고요. 회사가 직장 폐쇄도 했고요. 다양한 노사관계의 어떤 갈등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그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문이 상당히 좀 법을 침해하는 그런 자문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이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설립과 운영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노조가 자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문회사와 노조가 어떻게 했냐면 제2노조 출범을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 설립을 위한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걸 작성했고요. 이걸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노조가 만들어질 때 각종의 설립 신고서라든지 조합 규약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개입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만들어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노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과반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섭 대표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과반수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근데 결국 과반수가 안 됐어요. 과반수가 안 되자 개별 교섭을 유도하는 식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짜져 있는 거죠. 그 개별 교섭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 원래는 관리직은 노조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 근로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제2노조는 이 사용자와 이 컨설팅 회사가 개입한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영노조 같은 그런 이 노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제1노조가. 자, 그러자 이제 제1노조가 이 제2노조를 상대로 해서 아니 이 노조는 노조에게 가장 중요한 성질은 자주성의 문제인 건데 주체성과 자주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그렇거든요.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자주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성의 문제인 거죠. 특별히 설립 단계에서는 자주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은 거의 뭐 회사가 주도해서 개입해서 만든 그런 자주성이 결여가 된 노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노조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조 4호에 따라서 이건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쟁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쨌든 간에 이 설립 신고가 됐어요. 행정안청이 수리한 겁니다. 수리한 이후에도 노조가 보니까 실질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체성, 목적성, 단체성 이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수리가 된 이후에도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인지, 자, 이게 과연 설립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게 쟁점이 하나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확인해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소송검사하기 문제긴 한데 이 현재의 법률 관계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설립된 그런 법률 관계인 거죠. 이런 법률 관계를 확인해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원래는 이제 확인해소는 현재의 법률 관계를 가지고서 제기해야 되는 건데 과거의 법률 관계를 가지고 이런 확인해소의 대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두 번째 쟁점이 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게 구조가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설립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한 구조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드물죠.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연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당신 노조 설립은 무효다, 이런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한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연 이제 수리가 됐어요. 수리가 됐지만 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자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 노조가 아닌 것인지,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례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에 따라서 설립이 된 거죠. 아예 이제 사용자가 지배 개입을 통해서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설립될 그 당시부터 사용자와 이 제2노조가 적극적인 통모나 합의,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노동조합법 2조 4호, 헌법 33조 1항, 여기에 따라서 노조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자조성을 결여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노조가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요건, 실질적인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말인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가 만들어져서 한 10년, 20년 쭉 흘러가요. 그 사이에 이 어용노조가 자주성을 갖춘 노조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노조로서의 실질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따라서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노조는 설립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설립된 노조가 노조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판례가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나온 그런 아주 독특한, 아주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판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자, 과거의 법률관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런 노조인 거죠. 이런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소송법상의 그런 쟁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니까 이 현재적인, 잠재적인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1노조와 제2노조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런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케이스는 확인의 소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의 쟁점을 볼까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케이스는 사용자가 이걸 구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복수의 노조 중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이거는 노조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습니다. 자, 이걸 이유로 해서 설립 무효 확인 해소를 구한 겁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의 부존재 확인 해소를 구한 거예요. 과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누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는 거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한 노동조합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 노조가 스스로 교섭 대표 노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 노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여한 노조까지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쟁의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쟁의회의는 교섭 대표 노조에 의해서 주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 노조에서 누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고 안 되는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따라서 내가 교섭의 주체가 되고 싶어요. 이런 교섭권의 주체가 되고 싶은 그런 노조 입장에서는 현재의 권리 또 현재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 이걸 제거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그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2조 4호에서 규정한 주체성, 자주성이 기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설립무효 확인해서 노동조합 법적 지위 부존재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노조에서 어느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참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이 된 이후에 이게 설립이 됐지만 그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 설립이 된 이후에 이 하자가 해소가 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의혹노조에서 자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설립 무효 확인 해소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거나 하자가 치유가 됐는지를 판단해야겠죠.
판단하는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소송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만약에 이제 이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 노동조합은 노조로서 지위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것인 거죠. 만약에 이 확인 청구 소송을 인용하게 되면은 이 판결을 통해서 노조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노동조합은 이제 설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설립이 안 된 게 아니고. 따라서 요건 확인하는 소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설립이 무효가 되는 하자가 해소가 되거나 치유되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이 확인 청구 소송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증명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조의 설립 시점부터, 자,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 고려합니다. 종합 고려해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주체성과 자주성, 이런 실질 요건을 결여한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자, 요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현재의 그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건 인정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노동조합은 노조로서 지위가 없는 거죠. 법적 지위가. 자, 그걸 확인해주는 소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판례는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어떤 설립 신고가 되어 있지만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소지가 여전히 없다, 이걸 확인한 그런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송법상으로도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설립 이후부터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이게 하자가 치유되는지 하자가 해소가 되는지 이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주 뭐 드문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판례니까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